안녕하세요. 반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KDI가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죠. 2040년경에 한국 경제 성장률 0% 내외로 훅 떨어질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후반에는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30년에는 1%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40년 되면 거의 0% 내외로 성장할 것이다. 이 역성장으로 가게 되면 경제 성장 동력원이 굉장히 많이 소실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수출 주도의 한국형 이 경제 시스템은 조금씩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잠재 성장률 전망이 훅 하고 지금 꺼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1인당 GDP 증가율 전망을 보더라도 2041년에서 50년 사이에 잠재 성장률과 동반해서 1인당 GDP 증가율 역시도 완전히 저공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매력 감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 경제 성장의 렉 현상이 딱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 부분 여러모로 구매력에 대한 어떤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는 실질 소득이 줄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선뜻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출, 우리네 인생 전세 아니면 또 월세, 혹은 또 이걸 잘 돌파해서 우회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인데, 대출 물고 집을 사지 않고서는 좀 불가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담대 민족, 늘 말머리를 이 대출 창구 쪽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금리라는 변수가 딱 하고 터졌기 때문에 이제 최저금리의 시대는 다 가버렸다. 그래서 고금리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파이를 확실히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의 폭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또 무순위, 경매, 혹은 기타 등등의 틈새와 또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란 얘기죠.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바로 하남교산 아파트 얼마나 몰린지 아십니까? 무려 8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당첨되면 3억 로또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아파트인데 8만 명 정도가 몰렸다는 건 굉장한 어떤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걸 고스란히 내주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흘간 진행한 이 청약에 거의 10만 대군이 몰렸다는 건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선호도 높은 그런 아파트로 지금 딱 점 찍어 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청약에 정확하게 7만 8천 명 가까운 수요가 몰렸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피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대기 현상, 그러니까 대기 탈 수밖에 없는,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고요.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대세다. 공공분양이 대세. 옛날에는 공공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했죠. 공공분양 품질도 별로 안 좋아. 브랜드도 없어. 일단은 아파트 이마에 딱 붙어 있는 별이 5개 라고 나오는 그런 선전처럼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어떤 모습이 없었으니까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했는데, 이제 민간분양이 어마무시하게 가격을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수순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순위 역시도 지금 가장 뜨겁게, 보통 입지가 좋고 가격이 좀 괜찮은 곳들은 거의 10만 명 이상이 몰리는 그런 엄청난 경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시가 지금 전국의 집값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냥 주머니 속에 바늘이야. 완전히 이거는 주머니 속에서 돌아다니는데 뭔가 찔끔찔끔 찔리게 하는,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집값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4개월 만에 2억 5천, 거의 3억까지 뛴 것도 있습니다. 세종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센트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나성동이 거의 13억까지 육박하는 가격대로 지금 직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정치 지형도가 살짝 변해가는 그 와중에 세종시 집값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요. 17개 시도 중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거의 스페이스X 로켓 점화 확 하고 발사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지구 궤도를 이탈할 것 같아 이러다가 세종 집값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저공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 쭉 하고 올랐다가 다시 하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또 이 명패를 딱 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값 상승세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상간에 1억 4천 오른 지역도 있고요. 이거 뭐 시작에 불과해 더 오를 수 있겠네. 이거 이러다가 자칫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또 몰릴 가능성도 높고요. 세종이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 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매물을 지금 뭐 개눈 감추듯이 세종 집주인들이 지금 등대로 지금 감추고 있는데 이거 뭐냐? 앞으로 세종 집값 강남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 아파트 거래가 1월보다 무려 4배나 뛰었어. 4월에만 11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급등락,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조금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세종의 이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10억에서 6억, 8억에서 4억, 9억에서 5억 대부분 반토막으로 나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4월을 지나서 5월 초중순으로 진입하는 즈음에 이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떨어져 나갔던 그 반토막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점까지 올라갔던 집값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또 다지기를 해서 더 치고 올라가겠다는 심산으로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전세가도 뭐 거의 뭐 지방 아파트 치고는 5억 이상 떨어지면 굉장히 파이가 큰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가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종은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 있어서는 뭐 8년 전, 10년 전 분양가 상한제로 나왔던 그런 어떤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순위 집주임이 나온다면 정말 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 5월과 6월을 통해서 무려 뭐 20채 이상 무순위 집주임이 쏟아진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세종의 가장 센트럴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스 포레가 첫 단추를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서너 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84제곱으로 뭐 통일되어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분양가가 3억대야. 3억 1천만 원에서 높아봤자 뭐 3억 6천, 3억 8천 정도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분양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거의 뭐 지금 9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나성동 쪽이 쭉쭉 오르는 그런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와 있는 또 호가세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11억, 12억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뭐 지방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무순위 집주부로 진입하게 되면 거의 10억의 시세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 전세가도 3억 5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BRT가 지나가는 노선에 딱 위치해 있고 세종청사 가깝고 또 국립수목원 또 뭐 세종호수도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당히 리더스폴에는 앞으로 세종 집값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말도 많지만 지금 오르는 상승세에 비교해 보자면 그런 함수 관계가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치고 올라가는 속도는 뭐 급작스럽게 진행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죠. 일단 뭐 세종 집주분 세 자릿수 경쟁률은 기본적이니까 이게 뭐 몇백 대 1이 아니라 몇십만 대 1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최근에 세종 파밀리 더 파크 내가구 모집하는데 11만 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로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첸시아 파밀리에도 여기도 지금 한 3, 4세대가 또 다시 등장한다는 그런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5구제곱이 2억 6천 수준. 그러니까 2억대 무순위 집집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호가세가 일주일 만에 뭐 8, 9억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매매가는 6억 7천, 그리고 전월세는 2억 5천인데 5구제곱이 평균 분양 가격이 2억 6천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전세가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고요. 무순위 집주 2억대라면 상당히 그래도 지방이지만 뭐 행정수도라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리첸시아 파밀리에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또 뭐 6-3 생활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뭐 녹지 공간도 많고요. 일단 BRT가 오송역으로 직행하는 또 그런 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입지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또 나오죠. 한신더휴 리저브. 여기도 한 서너 채 나온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406동과 404동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세종은 무순위가 무조건 3억대야. 그만큼 이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실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거의 뭐 8년 전, 10년 전 분양가로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3억 8천 정도인데 여기 실거래가가 지금 7억 8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세를 그냥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올려서 지금 9억대까지 진입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6, 7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전세가도 뭐 3억 2천 정도 되니까 충분히 분양가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런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세종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비규제 지역이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딱 적용이 돼. 그러니까 가격 절충안이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순위 집주로서는 뭐 서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1주택자나 무주택자나 자격 조건은 지금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종에 뭐 집을 딱 잡아놓는다 해서 무주택자로서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선입견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좋잖아. 분양가가 3억대. 근데 지금 세종의 집값 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뭔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84제곱 뭐 평면도 괜찮게 보이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여기는 뭐 한 2달 전에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도 서너 세대 더 나온다고, 아마도 거의 뭐 끝물이지 않을까. 세종의 무순위 집집은 앞으로 지금 여기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상당 부분 뭐 무순위 집집이 뭐 밀어내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3억에서 3억 9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지금 실거래가가 6억 8천 정도, 그리고 전월세는 2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오름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호가세가 지금 거의 8, 9억 정도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역시도 무순위 집집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반짝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유주택자는 5월부터 무순위 집주 불가합니다. 무주택자끼리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경쟁률은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이 장착되어 있는 평면도 가지고 있네요. 일단은 뭐 세샘마을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법원 검찰청이 좀 가까운, 그래도 여기는 좀 센트럴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센트럴에 가까운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방곡동하고 또 좀 뭐 여러모로 좀 접근성이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 세종 전역은 뭐 일단은 여러모로 도시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중심가다, 또 뭐 변두리다, 뭐 너나 나나 할 것이 그렇게 그런 엄격한 어떤 경계를 나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보시고요. 세종에서 한 20채 가까이 정도의 무순위가 줍줍이 쏟아지게 된다면 충분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나오는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여기도 좀 이 관심을 좀 둬야 할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5구제곱이 7억대. 와, 요새 5구제곱이 15억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광진구 정도면 뭐 15억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네. 근데 당시 분양가가 7억 5천. 이때도 5구제곱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84제곱이 뭐 수색증산 유탕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했었는데 5구제곱이 7, 8억대에 나왔으니까 그냥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분양가가 너무한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뭐야, 두세 배가 더 올라서 지금 실거래가가 17억이니까 거의 뭐 10억 정도가 올랐죠. 2023년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월세가 7억 정도니까 서울에서 롯데캐슬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광진구 같은 곳에서 롯데캐슬을 잡는다는 거 거의 불가합니다. 거의 5구제곱 15억, 뭐 84제곱은 거의 20억 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일단 무순위 집주비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타임라인을 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들여다 보시라.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무순위 집주 단지들, 특별히 세종 같은 곳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또 진입 비용은 적을 수 있고, 또 광진구 같은 경우 뭐 자양동 롯데캐슬은 서울에서 롯데캐슬 잡기가 참 힘든데 뭐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반짝거리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자본시장이 지금 대대적인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 국채가 폭락을 하니까 주식시장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주식사라고 계속적으로 워딩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이로 말미암아 장중 2% 안팎으로 급등합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 부양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다시 불장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고스란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채가 폭락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계속해서 4.3, 4.4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지는 트럼프는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된다면 전적으로 앞으로 이 자본시장은 대변화의 국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의 첫 무역협정, 영국과 그런 좀 나름대로의 어떤 유연한 협상을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가상화폐 시장도 다시 1억 4천대로 지금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주식 부양과 가상화폐 반등이라는 그런 변수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대적인 자본시장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은 경제적인 어떤 잠재적 리스크로 이 아파트 시장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상가로 진입 시기를 좀 잘 조율을 하셔야 돼서 이런 시점, 포인트를 좀 잘 찝으셔야 되겠죠. 저비용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집 사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 물린 집값은 유턴할 기회도 없고 빠져나올 구멍도 없어.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기 소득 수준 잘 생각하셔서 대출 파이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미국은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붐업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대대적인 자본시장의 변화, 고스란히 한국의 자산시장이 맞을 수밖에 없겠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종은 20, 30채 정도의 무순위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집값 상승세라는 어떤 지금 궤적을 긋고 있기 때문에 최저 비용으로 딱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틈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저비용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가장 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북토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